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최근 들어서 메가시티에 대한 관심이, 언론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김포를 갖다가 서울에 편입하는 이 관련 법안을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뜸했는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일부 도시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원이죠. 이용 의원이 지금 이번에 경기 하남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경기 하남시의 지금 지역구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죠. 경기도의 대부분의 그 지역구가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데, 이용 후보가 하남시의 서울권역 편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지현 변호사도 그동안 이제 이 방송에서 패널로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그 여성이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지현 변호사가 구리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구리시의 지역구 의원은 윤호중이죠, 민주당에. 그래서 이 전지현 후보도 최근에 이상민 장관도 만나고 오세훈 시장도 만나고 하면서 구리시의 서울로의 그 편입, 이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이제 언론에 타고 나오고 있고, 이상민 장관을 만나서는 구리시가 이제 서울로 편입될 경우에 지금 이제 지방 도시들이 얻고 있는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요청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메가시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6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이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면은 일단 그 자산 가치가 아무래도 상승하겠죠.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그 편입, 생활 편입, 교육 편입 이런 것들이 그 기대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메가시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대나 다름없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대로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또 다시 승리를 한다 그러면 그런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메가시티에 찬성하는 이런 쪽으로 표심을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의 메리트가 있죠. 오세훈 시장도 현재 서울시장이고 행안부 장관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이러다 보니까 집권 여당이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이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 이제 이 경기도, 인천, 경기 이 부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나타난 양상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격차가 초박빙 양상으로 이렇게 좁혀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부동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이 표심에서 태풍으로 좀 서서히 지금 다가가고 있다. 민주당에게 이 태풍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 의원은 하남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할 때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 권역에 속했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남 주민들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래서 행정구역을 통합시키는 이런 것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면서 관련 법안을 최근에 제출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지현도 구리시에 이제 출마 도전장을 내면서 관련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겐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사실상 그 주민들의 이 부동산 관련된 불편, 그로 인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앞장서 가지고 지금 그 개선을 지금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 재건축 안전진단 이 부분을 30년이 되면은 안전진단 따르고 절차 없이 바로 그 주민이 원하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 요건을 대폭 지금 완화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그 임기 내에서 윤정부 임기 내에서 약 1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가구라고 하면은 뭐 유권자 표심으로 하면은 뭐 수백만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제 집권 여당, 정부 여당이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자산상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풀어주겠다는 것이고,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해가지고 종부세를 대폭 올리고 이렇게 했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주민들의 고통만 굉장히 가중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고의를 짠 그 세금 가지고 자신들이 그 국정을 잘못해서 생긴 그 구멍에다가 메꾸는 이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국정을 펼쳐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은 종부세도 완화시켜 주면서 서울의 어떤 그 외곽 지역이라든지 또 경기도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자산상의 어떤 기대감도 상승시켜주고, 상승이라고 하는 건 기대감도 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뭐 기준이 옛날 기준을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냥 낡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이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이다. 이걸 고치겠다.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잘못된 걸 과감하게 고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 전국적으로 이 낡은 재건축, 재개발도 되지 않고 조건 때문에 그냥 거기에 묶여가지고 발이 묶여있는 이런 아파트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이 내용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무슨 민주당 지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유권자들 경우에는 뭐 그렇게 움직이는 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실행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스윙 보터라고 할 수 있는 중간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부의 정책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메가시티 추진들, 행정구역 개편 이런 추진들이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그 국민의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실제로 보면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말이죠,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도 보면 전체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4인데, 지금 그동안 이제 서울은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27로 나왔는데, 그동안 인천, 경기가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근데 이번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7로 1%포인트로 좁혀졌어요. 자, 인천, 경기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좁혀졌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러한 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어떤 그 개편, 쇄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국민들의 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도를 보면 말이죠. 인천, 경기에서는 이재명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번에 인천, 경기를 보게 되면 이재명도 23, 한동훈도 23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 지금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되면은 내 생활이 좀 달라지겠다. 또 내 자산의 좀 가치가 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난번에 수원을 방문했을 때 신년 인사회에서 수도권 생활권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지만 도시가 집약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서울과 같은 생활권과 직업권, 교육권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진지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메가시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힘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그 수원에 가서도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인천, 경기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지지도가 상승하는, 그래서 민주당과 격차가 좁혀지는 이런 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최근에 실제로 그 이런 지역들 여론조사도 나와 있죠. 자, 보면은 메가시티 관련해서 구리는 67%가 찬성하고, 김포도 61%가 찬성하고, 하남도 60%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반대는 이제 구리가 29, 김포가 36, 하남이 37이니까 굉장히 높은 것이죠. 찬성이. 뭐 이런 상황인데 여기 지금 보면 김포도 두 석이 전부 다 민주당이고 하남도 보면 민주당이 지역구고 구리도 윤호중이 민주당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민주당이 이들이 지금 이걸 사실상 발목 잡고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 쪽으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인천 경기에서도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완전히 붙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하나 이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